네, 안녕하십니까. KMATV입니다. 최재욱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는데요, 교수님.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다르다가 또 이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. 300명 더 넘을까요?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?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야. 다 멈췄으면 하는 걸 바라고 더 네. 나아가서 줄어졌으면 하겠죠. 근데 세계적인 전망과 또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19 앞으로 겨울에서의 전망은 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전망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으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. 네. 어느 정도로 좀 더 늘지, 일단 전망이 좋진 않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. 네네. 우선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죠. 네. 그러나 그 전망이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맞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국내에서의 학자들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그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전망 또 우리나라의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소개 좀 해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함께 보시죠. 네, 우선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지금 11월 1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5,3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만 해도 130만 명이 있고 네.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심하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겨울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세 번째 이 큰 파도를 몰고 올 것인가 예측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이 표는 이 날짜별로 여기가 지금 오늘이라는 게 이제 16일 기준이고요. 네. 앞으로 겨울에 어떻게 환자가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는 것이고요. 피크가 정점을 찍는 것이 1월 말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네. 있고요.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기를 참 바라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시면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매일 신규 확진자가 700만 명, 720만 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만 하더라도 398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이러한 그 예측은 그동안 지금까지의 이 확진자 발생 통계를 갖고 수학적, 수리적 모델로 통계를 예측치를 통계적으로 산출한 것이고요.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면 혹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는지, 개인 위생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망치 달라질 수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전망치 이렇게 세 가지를 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.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여기서 이 기관이 어떻게 구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는데요. 네.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을 많이 하느냐, 이동량이 줄으냐, 그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협조를 해서 구글은 이제 모바일 폰, 이 맞습니다. 휴대폰의 통신 기록을 각 나라 통신사와 협조해갖고 사람들의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으로 하루의 이동량을 이동 거리를 다 계산했어요. 네.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. 그래서 이동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과 프로그램 시행한 후에 15% 줄었냐, 20% 줄었냐.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실제 전 세계적인 전망치와 나라 전망치를 했고요. 네. 두 번째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거는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알 수 있죠? 그렇죠? 우리나라는 네. 마스크 지금 몇 프로 쓰는지 아세요?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네. 생각하는데. 이 자료에 의하면 페이스북이 네. 페이스북 회사 협조로도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 착용률을 계산을 했습니다. 매일매일 업데이트로 서베이를 합니다. 네. 우리나라는 현재 마스크 착용률이 92에서 93%가 착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전 세계에서 그 정도 가장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. 둘러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. 가장 탑입니다. 네. 100%가 아니에요. 95%만 되더라도 통계적 오차의 범위 5%를 계산하면 네. 95%가 100%예요. 근데 거기에 93%면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네.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률 70%예요. 서남아시아는 50에서 55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마스크 착용 굉장히 잘하고 있죠. 자,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? 네. 18일 현재 기준으로 3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. 자, 이 기관에서 똑같이 한국의 상황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.
우리나라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? 마스크 착용률이 높으니까. 네, 좀 낮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보신 그래프와는 다릅니다. 어,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천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 1월 20일까지는 네. 증가할 것이다.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다가 맞고요. 이런 식으로. 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의 평균 확진자 숫자가 지금 여기는 이제 확진자 숫자는 실제 감염자를 추정한 거라서 한 1,200명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면 실제로는 한 3,400명이 3,400명. 발생할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아까랑 다른 게 최악, 중간, 최선의 시나리오가 별로 차이가 없죠. 그렇네요.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. 네. 그 이유는 한국은 마스크 착용도 워낙에 잘하고 음. 또 사람들이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잘 지켜주고 괜찮은 있다. 편인가요? 예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환자 발생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. 그 이유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아, 왜죠? 독감 때문인가요? 예.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십 년간 이 독감을 포함한 모든 이 호흡기성 바이러스의 질환은 다 겨울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. 또 겨울이라는 것의 특성, 바이러스가 생존과 이 전파의 특성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 사람의 행동과 연결해 줘서 바깥에 야외 활동을 좀 적게 하고 네.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음. 북반구의 경우 이러한 감염 증가, 즉 서드 웨이브, 제3의 이 팬데믹 이 웨이브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.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. 다만 다른 나라처럼 급격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겠지만 네. 매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,400명, 뭐 좀 정말 최악의 경우는 4,500명이나 500명 넘게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역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. 좀 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지침을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고 또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까지는 그래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. 그게 또 겨울에 일단 특성상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알고 있어야 저희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에 좀 너무 울적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